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들어가자고요. 241쪽. 241쪽. 자, 양도소득세를 잘하려면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241쪽 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1단계에서 양도 차익이 나왔죠?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이거 실질소득을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이거를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그래서 장특공제는 어디서 뺀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공식은 알고 요약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식도 모른다. 힘들어져요. 그럼 기본공제는 항상 어디서 빼는 거야? 소득에서 연 얼마를 뺀다? 250. 250을 빼는 거라고요. 자, 그럼 배운 거 이제 정리하죠? 자, 적용 대상은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해줘. 뭐,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세 가지만 해줘요. 토, 건조만. 그럼 주택은 해줘야 안 해줘요? 상가 해줘 안 해줘? 토지 건물 속에 부동산 다 해주는 거예요. 주택 포함 상가도 다 해준다고요. 세 가지만. 왜 조합원 입주권은 해줘요? 원래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예요. 원조합원만. 자, 그럼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그래서 3년 이상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가. 장가는 3년에 한 번 이상 가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5년은 너무 길어.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요. 그래서 장기입니다. 장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3년 이상이죠? 단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예요? 12억 초과. 그럼 초과 부분은 과세하죠? 그때 장특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필수는 뭐다? 3년 보유. 그리고 실거주가 2년 이상일 때는 보유 따로 계산하고 거주 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3년 이상 보유기간은 필수죠? 그 4%로 가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4%씩 따로따로 해준다고요. 그럼 최저 몇 프로야? 20. 최대 80%까지 해줘요. 4%, 3년 이상. 그럼 3, 4는 12, 12%잖아. 그럼 2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럼 4단, 4, 2는 8. 그럼 합치면 뭐다? 80이었죠? 20이에요. 근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하죠? 그럼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하면 40. 합쳐서 최대 몇 프로? 80. 그럼 나머지는 뭐다? 1년에 몇 프로씩 해줘? 2%. 3년 보유만 하면 나머지는 2%예요. 그럼 3년 보유니까 뭐다?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이에요.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산별로 2%짜리, 4%짜리로 나누어서 단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안 해줘요.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안 해주죠? 또 뭐도 안 해줘? 국외거. 자관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만 해줍니다. 이게 장특공제라고요. 포인트가. 자, 그 다음. 그러면 장특공제를 보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로 이게 번 거야. 소득.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럼 기본공제는 다 해줘. 이거를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 다 해줘. 근데 보유기간 안 따져요. 그리고
미등기는 안 해줘. 그럼 공통사항이 뭐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고요? 나머지는 차이점. 중요한 거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공제합니다. 자산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자산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배웠잖아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번 것도 나오죠? 소련한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통산 더하기 빼기 해야죠? 통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통산할 때는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하고 다른 자산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뭐가 팔았어? 토지와 주식. 그래서 손해가 났네. 결손금. 그럼 소득이 있겠죠? 소득 금액에서 토지와 주식은 같은 자산이다, 다른 자산이다? 다른 자산이니까 합산하지 않아요. 단 공제를 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나와 있죠? 미공제분은 뭐다? 미공제분에 대한 결손금은 뭐라고 할까요? 저게 빠졌어요. 2월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뭐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손해나면은 소멸한다고요. 신고하면은. 그래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 안 해줘요. 저희 기본공제. 그럼 공통사항이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에요.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봐요, 먼저. 자, 241쪽. 책 한번 보라고요, 241. 자, 장특공제는 왜 해준다? 물가 상승분을 해주는 거예요. 소득이 쌓였잖아요. 결집된 소득을 어떻게 한다? 양도세를 깎아준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동결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어쩌고 저쩌고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적용 대상은 뭐만 해준다? 세 가지만 해줘요. 국내 것만 해준다. 국내 것. 그리고 과로 비사업용 토지도 해줍니다.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도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줘요. 원조합원. 그래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제외.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3년 보유해야죠? 언제까지 3년을 보유한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전까지는 집이었잖아. 토지건물. 여기까지 3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한다는 뜻이고 전까지. 전까지는 집이었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배제되는 경우 안 해주는 거. 안 해주는 1번 토건조가 아닌 것. 아닌 것은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3년 미만 안 해준다고요. 3년 이상만 해줘요. 그리고 미등기 안 해줘요.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법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해줍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대표적인 게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제외.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배제해서 제외니까. 그 다음 국내 것만 해줘. 저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 미음은 자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저건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고요. 이게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자 따질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죠?
미음은 뭐다? 오리지널 2주택. 먼저 파는 거 안 해줘요. 자, 비읍은 뭐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그럼 주택수는 2개죠? 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당 주택. 그러나 법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해줍니다. 나중에 제외. 장기임대하라 이거지. 자, 시옷은 뭐다? 오리지널 3주택이죠? 그 다음 이용도 똑같아요. 합의 3, 뭐 팔 때 해당 주택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항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다주택자 안 해준다.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관우는 볼 필요 없어요. 양도 차익의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다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죠. 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거는 2%잖아. 그럼 밑에 최저 몇 프로? 6%에서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한도가 몇 프로? 30%. 1세대 1주택을 뺀 나머지 1년에 2%씩. 그럼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뭐다? 30. 자, 상가를 13년 보유해서 몇 프로 공제받을까요? 상가를 13년 보유하면 몇 프로? 26. 2단만 곱하면 돼요. 2번 나왔네. 꼭대기. 1세대 1주택은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연 4%씩 해준다고요. 따로따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거주기간별 공제율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4%.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 몇 프로? 10, 20, 두 개 더 하잖아. 자, 3년 이상 4년 미만은 12%죠? 앞에다 곱해야 돼. 4, 3, 12. 뒤에다 곱하면 밀려나요. 근데 2년 이상 거주했죠? 그럼 4, 2는 8. 더하면 합쳐야죠. 20%. 20%예요. 그럼 제일 밑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간다? 80% 더하면. 자, 그럼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예요. 자, 기억. 2월 과세잖아. 2월 과세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 항상 2월 과세는 까먹더라도 뭐를 계산해야 돼요?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이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기억, 증여자잖아요.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증여. 받으라면 땡이에요.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자, 상속받았다.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부터 3년을 따진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그러나 가업은 피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늘려준다고요. 비율만큼 가업은 피가 꼭 붙어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죠. 이 문제 풀어보셨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장특공제 끝났네.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답은 1번이죠? 비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장특공제죠? 취득일부터 양도일. 자, 상속이잖아.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업이 들어가야 피가 붙어요. 뒤바뀌었잖아요. 그냥 상속은 뭐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괄호 틀렸죠? 가업상속은 뭐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래서 피를 지워야 맞는 거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고요. 단 가업은 제외하고. 가업상속이 피가 붙는다고요? 이건 가업이 아니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신청, 승인을 요한다. 무조건 틀려요. 이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신청 필요 없다. 적용된다. 틀렸죠?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이다. 자, 고가주택이죠? 10년 보유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지문이에요. 80%까지 가려면 10년 보유하고 and 10년 거주해야 돼요. 10년만 보유하면요, 위로 올라가. 2%짜리로 바뀌어요. 20% 해줘요. 거주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10년 보유하면 일반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2%, 20% 해줘요. 이것도 틀린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죠? 10년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러면 80 맞죠? 근데 80%는 어디에다 곱하는 거다? 양도, 차이. 양도 가액에 속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양도 가액이 아니라 차이. 그래서 답이 뭐다? 20%야. 10년 보유하면 2단으로 간다고요. 20. 그럼 80%는 10년 거주가 붙어야 80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장특공제. 이 정도면 알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오른 밑에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나왔네. 기본공제는 다 해줘요. 기본공제니까. 과세대상 전부 해준다고요. 보유기간 안 따져요. 관계없이. 자, 그 다음 공제금액은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자산별로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나왔잖아, 소득별이. 국내 것만 알면 돼요. 1호 기타 자산, 2호 주식, 3호 파생상품, 4호 신탁수익권, 소득별로 각각 공제. 그럼 국내 것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는다? 1,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공제 방법. 뭐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근데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했잖아요.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해서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 구분 단위별로 각각 연 250 공제하죠? 구분 계산하잖아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 게 아니라 자산 종류별로 공제하는 거예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나 종류별로 1호, 2호, 3호, 4호 이게 뭐다? 종류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뭐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동일 여러 차례 팔았잖아. 일반 소득이 있어. 일반 소득이 있고 세금이 없는 게 뭐다? 감면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 순서는 뭐다? 일반 소득을 먼저 그리고 감면소득은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먼저 공제하는 거는 항상 어떻게 공제한다?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는 못 받아요. 그 얘기라고요. 1번.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포인트가 외자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에요.
외자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거. 왜? 감면소득을 먼저 공제하면 뒤에 거 못 받아요, 일반 소득은. 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2번, 감면소득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 뭐다? 순서대로 공제한다. 연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의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5번은 공동자산을 양도했다. 부부간의 아파트가 공동등기다. 그럼 연 250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각각. 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넓은 거 한 장짜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끝났네요. 끝났죠? 이번에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무조건 출제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자, 포인트만 잡자고요. 1페이지. 네 번째 칸. 오른쪽.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왔죠? 네 번째 칸. 자, 네 번째 칸 위에 세 번째 칸 식이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식을 보라고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 필요경비. 지금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야 돼요. 공식. 세 번째 칸 공식 나왔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럼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하는 거예요? 화살표 나왔잖아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에요. 찾지를 못해. 그러나 미등기는 안 해줘요. 보유기간 안 해줘요. 보유기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딱 요거잖아.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보유기간 안 따져요. 포인트가. 아직도 못 찾아. 자, 그럼 이제 장특공제로 내려와야죠. 자, 장특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아직도 못 찾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1페이지. 그래서 장특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이에요. 기본공제는 소득별이에요. 헷갈리지 맙시다. 박스. 장특공제는 국외 거는 안 해줘요. 물가상승분 국내 것만 해준다고요. 그리고 별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안 해줘요. 그리고 박스 요건이 충족돼야 돼. 등기돼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그럼 3년 이상 보유는 상속은 언제부터 따진다?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일반적인 상속이잖아요. 자, 그럼 뭐만 해준다? 토건조만 해줘요. 주식이나 이런 뭐다? 기타는 안 해줘.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해줍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양도 차익은 1년에 2%죠. 2, 3은 6, 최저 6, 최대 30%까지 해주고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2년 거주했다면 최저 20, 최대 80. 그러나 2년 거주를 안 해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줍니다. 아직도 못 찾네요. 6에서 30을 해준다고요. 지금 오른쪽 양도세 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찾았어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더하는 거라 그랬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낼 때는 20에 80이에요. 3년은 보유하고 2년 거주를 안 했다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해준다고요. 6에서 30.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장특공제 포인트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로 들어가자고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 봐요. 세율.
딱 포인트가 뭐다? 세율. 자, 미등기는 몇 프로? 70. 1호 자산이죠? 항상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세율이 된다? 2회가 돼야 세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호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나누되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을 계산합니다. 6에서 45 초과 누진이죠? 미등기는 70. 등기되면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초과 누진을 하고요. 이거 초과 누진은 항상 암기해야 돼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10억 넘어갈 때는 45%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역시 미등기로 팔면 70%, 1년 미만은 50이 아니라 70까지 올라가. 여러분들이 6개월 만에 집을 사고 팔죠? 70%까지 뺏어가.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야 기본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이라고요. 단 분양권은 조심해야 돼. 주택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1년 미만 똑같아. 1년 이상 똑같아. 그러나 2년 채우더라도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어요. 분양권 전매하면 최소 60% 뺏어가요. 그리고 비사업용지 빗자가 들어갔죠? 2년 채웠죠? 그럼 투기 목적이야, 이거는. 기본세율에다가 10을 더합니다. 16에서 55로까지 올라가요. 2년 채웠을 때.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기본세율.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상가를 6개월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6개월 보유하면 몇 프로?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 몇 프로? 50%. 주택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 70%. 조합원 입주권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 70. 분양권도 70이죠? 자, 토지를 1년 8개월 보유하다 팔면 몇 프로? 토지를 1년 8개월 40%. 단 주택을 1년 8개월은 20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죠? 2년 채우면 기본세율에다가 20을 더하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6에서 45. 그리고 20 채우면 몇 프로로 간다는 겁니까? 6에서 45가 기본세율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26에서 최대 65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3주택은 36에서 최대 75%까지 올라가. 이렇게 75%까지 뺏어가요. 자, 요렇게. 자, 책 딱 나왔잖아요. 246. 246 봤어요? 네. 자, 근데 246 보면 1번에 뭐다? 하나의 자산이 꼭대기. 다음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것을 적용합니다. 큰 거. 큰 거를 적용해 양도세는. 자, 그럼 박스 봐요. 1호 자산이잖아. 미등기는 몇 프로? 무조건 70. 미쳤다. 70%예요. 그 다음 등기되고 2년 이상은 일반적인 거는 기본세율 맞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채우면 투기 목적 10을 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2년 채웠잖아요. 그럼 6에서 45가 아니라 16에서 55예요. 10을 더합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 다음 2년을 못 채웠어. 일반적인 경우는 40이야. 그죠?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니까 세금을 2번 계산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죠? 여기에다가 기본세율 16에서 55잖아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왜? 세율이 높더라도 세금이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죠? 여기에다 기본 세율 16에서 1번, 2번 따로따로 계산해서 높은 세율이 아니라 큰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자, 1년 미만은 일반적인 거는 50이에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뭐다? 1번 50이죠? 그리고 기본 세율 16에서 55 따로따로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큰 걸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율이 높더라도 봐봐. 55잖아. 55%와 1번은 비례세율 50이죠? 그럼 이럴 때는 1번이 많이 나와. 누진세율은 누진공제 맞죠? 그죠? 한 방에 50% 곱하는 거랑 55까지 가서 누진공제 받으면 1번이 많이 나와.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큰 거. 자, 2번. 주택 나왔다. 주택 나왔어요. 다주택자 포함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 미등기는 몇 프로야? 70. 2년 이상은 똑같죠? 그럼 밑에 두 개는 달라요. 20씩 늘어나요. 늘어난다고요. 단 분양권은 뭐다? 기본 세율이 없어요. 2년 채우면 60, 1년 채워도 60, 1년 미만은 70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예요. 자, 그럼 다주택자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 2년 채웠잖아요. 2년을 못 채우면 40 또는 50에다가 둘 중 큰 걸로 갑니다.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본 세율에 20을 대우고 2년 채우면 무조건 기본 세율에 40을 채운다고요. 근데 꼭대기 뭐야? 30을 더한다고요. 근데 2년 미만이잖아. 2년 못 채웠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로 계산하고 2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2년을 못 채우면 몇 프로야? 그럼 나와 있어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국은 뭐다? 큰 걸로 간다.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봐.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야? 1년 미만은 몇 프로로 가? 7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걸로 계산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75. 요렇게. 그 1년 못 채우면 70이죠? 70이니까 꼼수를 부리잖아. 일로 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 뭘로 간다? 큰 걸로 가요. 왜 이렇게 만들었다? 세율이 높더라도 뭐다? 세율이 적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70%가 많이 나와.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뭐다? 무조건 75로 가잖아요. 누진공제 받고. 그럼 일로 가는 것보다 일로 가는 게 세금이 덜 나와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을 못 채웠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걸로 갑니다.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다주택자예요. 장특공제랑 똑같다고요. 1번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잖아요. 기본 세율에 20을 더해요. 3번에 나왔잖아. 1번, 2번은 기본 세율에 20을 더해요. 3번, 4번은 기본 세율에 30을 더한다고요. 어떨 때? 2년 보유. 그래서 이번 시험에 2년 보유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다주택자는 2년 보유. 2년 보유를 안 하면 60%, 70%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본 세율 따로 계산해 봐서 큰 걸로 간다고요. 항상 2년 보유. 2년 보유를 안 했을 때는 기본 세율과 해당 세율을 계산해서 큰 걸로 간다. 자,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네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6에서 45. 그래도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6%. 항상 누진은 1단계를 물어봐요. 뛰고 10억 초과할 때는 45%까지 올라간다. 자, 초과 누진이다. 2년 채웠어. 1억 벌었어요. 과세표준. 과표가 1억이야. 빼고. 그럼 세금이 약 얼마 나올까요? 1억 벌었어. 다 비용을 빼니까 과표가 1억이야. 2년 채웠어. 그럼 누진세율로 계산해야죠? 한번 계산해봐요. 과표가 1억이야. 빼고. 1억. 2년 채웠다. 누진세율로 계산해 봐야죠? 한번 해봐요. 얼마 나오나. 1억 벌면. 자,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봐야죠, 일단은. 1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 4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4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4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번 계산해? 4번. 4번 계산해서 다 합치는 거예요. 1200만 원까지는 6%. 6%잖아. 그럼 얼마 나와? 72. 그럼 1200 계산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칸은 뭐다? 1200 초과 4600이죠? 그럼 얼마를 계산하라는 거야? 얼마가 들어가요? 응? 3400이잖아요. 1200은. 이거는 6%가 아니라 몇 프로? 15%. 이렇게. 그럼 계산기로 한번 때려봐요. 3, 4, 15. 얼마 나오나? 얼마? 계산기로 스마트폰으로 때려봐야 될 거 아니야. 34 곱하기 15. 얼마? 네? 500. 네? 510만 원? 그럼 이제 4,600까지 계산됐죠? 자, 그 다음 4,688이잖아. 합치면 582. 그럼 3단계는 얼마가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 얼마? 응? 4,600에서 88이니까 얼마가 들어? 4,200. 그럼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는? 응? 세 번째 칸은 24잖아요. 그럼 계산기 한번 때려봐요, 얼마나? 42 곱하기 24. 얼마? 1,080만 원. 1,080 맞아요? 응. 1,008만 원? 응. 1008? 1008이에요? 그럼 1,59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88 계산됐죠? 1,200. 1,200 남았잖아요, 1억이니까. 그럼 35. 얼마 나와요, 이거? 420. 4번 계산했잖아요. 4번. 이거를 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니, 됐어요?
4200에 24부가 뭐 1000 단위가 나와요? 그렇군. 그럼 토탈 얼마? 10만 원이에요. 2010만 원 나온다고요. 2010만 원. 이렇게 계산한 거. 실무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해당 세율이 몇 프로야? 35죠. 실무에서는 1억에다가 바로 35를 곱해. 그러면 전체 나오죠? 전체 나와. 1억에서 35를 곱하면은 그럼 3,500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누진공제를 빼. 1,590만 원. 그러면 2010 이렇게 나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다가 날 세잖아요. 해당 세율에 35를 곱해. 그 다음 누진공제를 빼는 거야. 그 표가 나와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거는 공부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억 정도 남으면 2년 채웠을 때는 약 양도세가 2천만 원 전후가 나온다는 거야. 20% 전후가.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년 채웠다면 계산을 해봐야죠. 딱 표 보고 바로 어떻게 한다. 1억이다. 그럼 해당 세율을 곱해. 2010만 안 나와요. 저 좌우가 안 됐어요. 해당 세율에 딱 곱하는 거예요. 1억에 35를. 그 다음 옆에 보면은 누진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빼면은 산출세액이 바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초과 누진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고 10억 넘어갈 때는 45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몇 년 채웠을 때,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 248로 들어가자고요. 자, 보유기간. 자, 항상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자, 그 다음 상속받았네. 자, 2번에 1번이 별 딱 붙여야죠. 자, 상속받은 그 부동산 등은 취득일이 언제다? P가 붙어야 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P가 꼭 붙어야 돼요. P가 꼭 붙어야 돼. 상속 뭐를 물어봤을 때 세율. 지금 세율 물어보잖아요. P가 꼭 붙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나왔네. 자, 2번 네 글자로 뭐야?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고. 증여자, 수종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P. 왜 P가 붙어야 돼? P가 붙는 이유가 뭐예요? 보유기간을 늘려주려고. 무조건 암기한다는 게 아니라 죽었잖아. 그럼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세금이 덜 나오죠? 자, 갑돌이가 상가를 소유합니다. 상가 100억짜리. 100억짜리 2년 보유했어요. 갑돌이가 상가를 100억짜리 보유한다고요. 100억짜리. 월세가 한 달에 3억씩 나와요. 최소 3% 수익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온 데는 입주가 좋으면 20%까지 나와요, 수익률이. 자, 근데 100억짜리 있으니까 매달 몇 억씩 들어오죠, 임대료? 그럼 자식들이 덤빕니다. 이제 알아들었나요? 특히 시집간 딸 매일 집에 찾아와 살살거리면서 왜 오빠들이 이제 징여받을까봐 살아생전에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계속 자식들이 징여하라 그래요. 징여 안 해줍니다. 부자들은 현찰로 줘버린다고요. 얼마 띄어먹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죽어. 사망했다고요. 상속. 자녀들이 달려드니까 죽어요, 죽어. 그래서 뭐가 상속받죠? 그래서 팔아먹잖아. 양도 현찰 챙기려고.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보유했어. 6월 보유하다 팔았다. 그럼 뭐를 물어봐? 세율은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2년 보유하다가 졸지에 사망했고 자가 상속을 받아서 6개월 보유하다 팔았다.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자, 6개월 보유하면 상가니까 몇 프로야?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았잖아. 이해가 팔았잖아요. 그럼 몇 프로야? 50%지. 원칙은 50%죠? 근데 상속, 세율이잖아. 그럼 보유기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따져요. 합쳐야죠. 그럼 보유기간은 2년 몇 월? 6월. 그럼 상가 2년 채웠으니까 몇 프로? 6에서 45. 요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따진다? 상속세율은 피상속일의 취득일부터 P가 들어가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50% 뺏어가면 도둑놈이 알아들었나요? 절반을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겠냐고요. 그래서 상속세율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P가 꼭 붙어야 돼요. 뭐 물어볼 때? 상속세율. 쌍피가 아니라 세피야, 세피. 피가 붙는 이유는 보유기간을 늘려서 양도세를 덜 걷겠다는 뜻이죠? 자, 프린트 한 장짜리 봐요. 프린트에 딱 나왔잖아, 포인트가. 자, 1페이지 양도세. 네 번째 칸에 나왔네. 비례세율,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네 번째 칸. 양도세 네 번째 칸, 비누. 6에서 40, 45. 기본세율이죠? 8단계, 1호자산, 미등기는 70. 자, 1년 미만은 50.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70이에요. 1년 이상은 4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0씩 늘어나요. 조원이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이게 생각나야 돼. 적을 때도 없어요. 조원 하면 조합원 입주권이구나.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2년 채우면 똑같아. 기본세율로 가요. 근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기본세율로 간다. 근데 분양권은 조심해야 돼요. 70, 60. 기본세율이 없어.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고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2년 채우면 10을 더하죠? 그래서 16에서 55야. 근데 이 비사업용 토지가 책에는 없지만 투기지역에 있어. 그럼 또 10을 더해. 또 더하는 거야. 그럼 26에서 75까지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인 거는 2년 채우면 16에서 55. 투기지역에 있으면 또 10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상속은 취득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리고 2월 과세나 우회 양도는 항상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져라. 자, 잠시 쉬었다 하죠.